세계 자주포 시장 1위는 한국의 K9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고 실시간 집중 화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발사 속도, 사격 후에도 신속히 가능한 진지 변환, 그리고 기동성 및 생존성도 뛰어나죠.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여 미국의 M109와 영국의 AS90, 독일의 판저파우스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무기 시장에서 오랫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던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K30비호입니다. 비호는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00년대가 돼서야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때쯤 되니 전투기를 대공포로 격추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텔스기가 등장하여 미사일을 날리고 음속으로 도망치는데 그 뒷공무니를 전차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공포를 퇴물 취급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였으나 이미 개발비 289억 원을 소요한 김에 사용은 하자라는 생각으로 양산을 했죠. 그래도 최초 계획은 396대였던 것에 비해 2006년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서 167대로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판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이 드론에 의해 공격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드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대두됐었는데, 한국의 K30비호가 너무나도 적합한 무기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으로 개량을 하여 적어도 영역에서 다양한 공중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시켰고, 미사일과 탄환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여 다수 표적에 대한 연속교전마저 가능한 괴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한국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인 신궁마저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저비용 스마트 무기의 대명사인 드론을 전담 마크할 수 있는 무기로서 전세계 무기 시장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도 비호에 대한 극찬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표적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여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 무인기 방어에 탁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호의 우수함을 알아본 인도에서는 지난 1월 한국으로부터 비호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견제한 러시아에서 회방을 놓는 바람에 인도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죠. 러시아 전체 무기 수출의 35%를 인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급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계약이 성사되면 3조 원 규모의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척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에도 드론의 공격이 발생함으로써 사우디에서도 수요가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우디의 왕세자가 얼마 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공동 대처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공방어 체제 구축에 도움을 청했다고 하니, 사우디에서 또한 앞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활개를 치르는 가운데 미국에서 또한 이제는 한국에게 군사기술 이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미국에서 자신들의 무기인 M109 기반 K55 자주포 기술을 이전해줬더니 한국에서 K9을 만들어 인도,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등 전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죠.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미국 M109의 대체로 한국의 K9을 선택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무기 사용이 어려운 환경인데, K9 자주포는 기후, 지형 조건과 상관없이 탁월한 장비 성능을 보여주며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에게 극찬을 받은 것이죠. K9이 2017년까지 이뤄낸 수출 규모만 해도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죠.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 기반의 K1을 한국에게 설계해줬더니 이것에 120mm 활강포를 달아서 K1A1으로 개량하는가 하면 K2 흑표를 만들어내서 수출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K2 흑표에 120mm 55 구경장 포를 장착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것인데 한국에서 뚝딱 개발을 해버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기술 자문을 요청했었는데, 독일에서는 니들도 잘 만드는데 상담은 무슨 상담이냐 라며 퇴짜를 놓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미국의 M270 MLRS를 운용하면서 미 해병대가 차륜형 MIMRS를 개발하는 것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두 가지 방식 모두 합쳐버린 천물을 개발하여 중동에 수출하기로 했고요. JDAM을 수입한 다음 개량하여 KGGB라는 이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미국의 T50 초음속 훈련기를 통해 초음속 기체 동체 설계 기술을 이전받아 스텔스 기능을 가진 KF-X를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미국은 동맹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뛰어넘고 있으니 견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731만 8,124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41만 3,648명이다. 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10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731만 8,124명. 사망자는 41만 3,648명이며 회복된 인원은 360만 2,580명이다. 확진 환자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04만 5,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에서 10위는 브라질 74만 2,084명, 러시아 48만 5,253명, 영국 28만 9,140명, 스페인 28만 9,046명, 인도 27만 6,146명, 이탈리아 23만 5,561명, 페루 20만 3,736명, 독일 18만 6,516명, 이란 17만 5,927명 등 순이었다. 일본은 1만 7,210명으로 세계 46위다. 해외 유입을 완전 차단한 국가인 홍콩, 대만, 베트남, 몽골은 각각 홍콩 1,108명, 대만 443명, 베트남 332명, 몽골 194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미국이 11만 4,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에서 10위는 영국 4만 883명, 브라질 3만 8,497명, 이탈리아 3만 4,043명, 프랑스 2만 9,296명, 스페인 2만 7,136명, 멕시코 1만 4,649명, 벨기에 9,619명, 독일 8,831명, 이란 8,425명 등 순이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안으로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 협상을 개시했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지난 1일 베트남, 4일에는 뉴질랜드, 5일에는 호주의 외교장관과 통화를 통해 입국 완화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태국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할 방침이다. 이달 중 입국 완화 실시를 목표로 한다. 신문은 태국 등 4개국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비교적 억제되고 곳으로 현지의 일본계 기업이 다수 진출해 유대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국 완화를 통해 태국, 베트남으로 공장 이동을 서두르려는 목적도 있다. 중국에 대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등 공급망이 코로나19 사태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 주변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침체된 가운데 출입국 제한 완화로 현재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 완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인증서, 일본에서의 행동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일본에 도착해 공항에서도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한다. 엄격한 방역 조치가 전제된다. 특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적 관계가 깊은 한국, 미국, 중국에 대한 입국 완화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중에 대한 입국 완화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물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감염자 수가 많고 한국도 유행, 제2물결로 감염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여러 현안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입국을 완화하면 국내외 반발을 부를 우려가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대만과 휴전성 등 중국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코로나19 전문가 회의는 지난 5월 말 해외에서의 입국 등 왕래 재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해왔다. 입국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국가는 이를 기준 111개국 지역에 달한다. 주요 20개국의 모든 국가가 포함됐다. 111개국 이외의 국가와 지역에는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 및 비자 면제 동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상 입국이 어렵다. 인도상 등의 이유로 일본에 입국이 허용될 경우에도 지정된 시설에서 2주간 대기해야 한다. 자가 격리 조치다. 일본 정부는 당초 5월 말이던 규제 기한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진행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의 어느 카센터라는 제목과 함께 정비소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여느 정비소의 풍경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N호 2번차 정비를 외면합니다라는 글이 큼지막하게 써 있었고,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그런 정비소의 대단한 결단에 댓글을 달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개인 사업자가 저러기 힘들 텐데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쉽지 않은 선택, 진정 의인이심, 멋지다, 건승하시길 외제차는 외면합니다, 장인의 자존심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브랜드 자동차에 대한 불매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일본차 파격 세일한다던데 알아서들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누리꾼은 요즘 일본차 철수한다는 뉴스를 보며 웃었는데 최근 또 이상한 기사들이 올라온다. 일본차 타는 차주님들 알아서들 잘 타시라. 도로교통법도 꼭 잘 지키시고 스트레스 좀 받기리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자신이 직접 운전 중 찍은 일본차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신고하면 되나요? 정지선 위반 신고는 처음 해봐서. 라며 요새 일본차 세일 많이 한다던데 타고 싶나? 라며 경험담을 올려놓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불매 운동을 이어가는 누리꾼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일본차 브랜드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백기를 들고 구매에 나서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만 100대 이상을 계약했다는 한 일본차 브랜드와 관련해 다른 누리꾼은 각 매장마다 방문객, 구매 예정자가 인산인해였다고 한다. 남은 재고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계약이 잠시 중단된 상태라며 가계약금을 입금한 사람도 재고 확인 후 환불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매 상담 전화도 빗발쳐서 딜러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지방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계약 대수가 될 것이라 한다. 하필 현충일인 주말에 일본차 사겠다고 줄 선 놈들은 무슨 생각일까? 그 차 없음 죽나? 좀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자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차 브랜드들은 현재 신차 발표와 미디어 시승회, 고객 서비스 강화 등 매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까지 겹치면서 불매 운동 열기가 잠시 시들해진 분위기다. 그러나 닛산과 인피니티가 끝내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면서 일본차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뜸했던 마케팅 활동을 위기 극복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비난도 이어져 당분간 일본차 브랜드의 고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브랜드가 노제팬 불매 운동으로 고전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대표 SPA 브랜드 유니클로의 운영사인 FR 코리아는 서브 브랜드였던 GU의 국내 오프라인 매장 3곳을 철수하기로 했다. 국내 진출 1년 9개월 만이다. GU는 유니클로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의 동생 브랜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론칭 초기부터 타격을 입었다. FR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9,749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액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됐다. GU의 국내 시장 정착 실패와 유니클로 매출 급감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브랜드가 계속해서 추락세다. 일본 화장품 DHC의 한국 지사인 DHC 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모든 상품 주문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DHC 코리아는 표면적으로 지난달 21일 경기 군포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주문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DHC 코리아는 지난해 7월 휴만 방송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불매운동 여론이 일었으며 현재 주요 헬스앤뷰티 스토어에서도 퇴출당한 상태로 판로가 막혀버린 것이다. 의류, 생활자화, 식품 등을 판매하는 무인양품도 일본의 생활용품 브랜드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뜨겁던 무인양품은 지난해 7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2018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던 상승세가 꺾여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 코리아도 2019년 전년 대비 매출 15%, 영업이익은 78% 급감했다. 국내 진출 후 2018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갑작스러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